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내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를 바라는 부모, 그리고 내 자녀가 절대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고작 0.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부의 80%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후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침대, 머리맡에서 아주 냉정하고도 잔혹한 자본주의의 생존 법칙을 속삭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공유하는 금고의 비밀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돈의 성질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돈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소비의 수단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인격이며 생명이고 무엇보다 자유를 사는 티켓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은 내 인격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결국 사람에게 함부로 대우받게 될 것이다. 이 서늘한 가르침이 유대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 받는 첫 번째 교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종교적인 신념과도 같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은 선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이 있어야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박해로부터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멀리하는 것을 고결함이 아닌 무지함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유대인 부모들이 강조하는 아주 구체적인 교육법이 있습니다. 바로 잔돈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동전 하나를 무시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작은 동전 하나가 모여 내 금고의 기초가 된다. 기초를 우습게 여기는 건물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논리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에게 투명한 저금통 3개를 줍니다. 하나는 저축용, 하나는 투자용, 하나는 기부용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받은 용돈이 어떻게 세 갈래로 나뉘어 세상을 움직이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눈으로 확인하며 자랍니다. 이것이 훗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거대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시초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 아이들은 13세가 되면 이미 우리 성인들보다 더 많은 자본을 굴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불리는 그들의 성인식에서 아이는 일가 친척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축의금을 받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그 돈으로 최신 게임기나 옷을 사며 소비의 쾌락을 배울 때 유대인 아이들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주식이나 채권 혹은 작지만 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며 복리의 마법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이 13세의 성인식은 단순히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전쟁터에 한 명의 독립된 전사를 투입하는 출정식입니다. 이때 받은 종잣돈은 절대 소비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토론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이가 내리게 합니다. 손실을 봐도 아이의 책임이고 수익을 봐도 아이의 몫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침대 머리맡에서 속삭입니다. 돈을 잃는 고통을 일찍 배울수록 훗날 내 금고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노동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은 한계가 없다. 내 금고 안에 잠자는 돈이 없게 하라. 이러한 조기 교육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20대 중반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적금 통장을 만들 때 유대인 청년들은 이미 10년 넘는 투자 경력을 가진 노련한 자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리가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지,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의 대물림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의 가치를 선점하는 능력입니다. 왜 이토록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잔혹한 집념의 원천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는 곧 빼앗김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들에게 땅이나
건물은 언제든 권력자에게 몰수될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거지로 전락하는 현장을 수천 년간 목격해온 것입니다. 그 비극 속에서 그들은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은 내 머릿속의 지식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뿐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황금은 불 속에서도 변하지 않지만 지식은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이 금융, 보석, 정보 산업처럼 형체가 없거나 이동이 쉬운 산업을 독점하게 된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주머니에 넣고 도망칠 수 있는 것, 혹은 내 머릿속에 담아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만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보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광기에 가깝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과 영국의 운명이 걸렸던 워털루 전쟁 당시입니다. 모든 영국인들이 전쟁 결과에 초조해하고 있을 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만의 특수 전령 시스템을 이용해 남들보다 단 하루 일찍 영국의 승리 소식을 입수합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곧바로 국채를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 영국이 졌나 보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국채를 헐값에 내던졌고 영국의 국채 가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모든 국채를 싹쓸이했습니다. 다음 날 승전보가 전해졌고 단 하루 만에 그는 영국 전체의 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합니다. 지갑이 얇아지는 것은 견뎌도 정보가 늦는 것은 절대 견디지 마라.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왜 대부분 유대인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남들이 위기라고 외치며 금고를 닫고 도망칠 때 오히려 금고를 열어 가장 싼 가격에 세상을 사들입니다. 박해의 역사 속에서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유전자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피가 흐르는 거리에서 사라진 부의 주인은 오직 공포를 견딘 자의 몫이다. 이것은 자비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포식자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 명확한 전술입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냉정함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감정에 휘둘려 판단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너는 숫자를 보아라. 사람들이 환희에 가득 찼을 때 너는 탈출구를 찾아라. 그들은 아이에게 매일 저녁 신문을 읽히며 세상의 흐름을 토론하게 합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금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전쟁, 가뭄, 정치적 격변조차 그들에게는 부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유대인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가장 잔인한 교훈 중 하나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며 동시에 그 대가에서 세금과 저축액을 떼는 법을 연습시킵니다. 내가 손에 쥔 돈이 전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국가가 가져갈 몫과 미래에 내가 가져갈 몫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진정한 내 돈이다. 이러한 철저한 계산 습관은 훗날 그들을 그 어떤 전문가보다 정교한 자산 관리자로 성장시킵니다. 그들은 남들이 화려한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비용과 세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을 먼저 경계합니다. 금고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금고 밑바닥에 난 미세한 구멍을 막는 것이다. 이 지독한 관리 능력이 2000년의 풍파 속에서도 유대인의 자본이 증발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결입니다. 유대인의 생존법은 때로 우리 정서에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선을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하는 민족이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침대 머리맡에서 가르치는 비즈니스의 핵심은 바로 계약의 신성함입니다. 친구와는 술을 마시되
돈거래는 서류로 하라. 이 한 문장이 그들의 금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과 정에 이끌려 투자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수치와 계약에 근거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자산을 증식시키는 냉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계산하게 하고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 냉정하게 담보를 압수하는 신용까지 합니다. 세상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집 안에서부터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아주 잔인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절의 기술입니다. 애정 때문에 망해가는 사업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자살 행위다. 숫자가 죽었다고 말하면 내 감정이 아무리 아파도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러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대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금고가 털리는 줄도 모른 채 버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수익률이라는 차가운 데이터만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정보를 선별하는 법, 그리고 그 정보가 돈으로 변환되는 시점을 포착하는 직관을 훈련시킵니다. 남들이 모두 예라고 할 때 내 금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반대로 가라. 대중과 반대로 걷는 용기, 그것이 그들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이유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법과 협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무언가 요구할 때 절대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모를 설득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때로는 대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협상의 기술을 배웁니다. 세상은 거대한 시장이며 모든 것은 가격을 깎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상대가 처음 부른 가격은 그저 인사에 불과하다. 진짜 거래는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 저희들은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법을 집 안에서부터 훈련받습니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손해는 평생 간다는 가르침은 그들을 월스트리트의 가장 공격적인 협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친구야, 그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말을 내뱉는 자가 지는 것이다. 상대가 불안함에 스스로 패를 보여줄 때까지 너는 내 금고의 열쇠를 보여주지 마라. 이러한 교육은 후추파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뻔뻔할 정도의 당당함,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권위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엉뚱한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토론하며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이 토론의 끝은 언제나 현실적인 이득과 연결됩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돈이 되겠니? 그 아이디어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주니? 그들은 철학적인 사유조차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지독한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비밀은 시간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빌려 내 금고를 채워라. 이것이 그들이 고용주가 되고 투자자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남의 노동력을 이용해 나의 자산을 불리는 법, 시스템을 만들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금고에 돈이 쌓이게 하는 법. 이것이 유대인들이 침대 머리맡에서 자식에게만 몰래 전수하는 자본주의의 정수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의 침대 머리맡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비밀은 바로 위기 속의 평정심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돈을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잃었을 때의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지혜가 남아있다면 너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고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자녀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를 적게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계산이 틀렸는지 냉정하게 기록하라.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짜 수치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유대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공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남들이 절망하며 한강으로 향할 때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음 시대를 지배할 씨앗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금고는 안전합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간 지켜온 이 잔혹한 생존 법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노동 가치를 갉아먹고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춤을 추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독하게 고수했던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에게 친절하지 않다. 하지만 내 금고가 든든하다면 세상은 너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것은 돈에 미친 광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설적으로 돈을 가장 잘 다루는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하지 마라. 내가 돈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라. 부의 대물림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냉혹한 태도, 위기를 기회로 치환하는 관점, 그리고 끝까지 내 가족의 생존을 지켜내는 도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남의 게임판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을 짜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으며 그 규칙 안에 자신들의 자손들을 안전하게 가두어 보호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침대 머리맡에서 건네는 말은 이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게으름과 무지의 결과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유산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장기말이 되어 소모되지만 유대인들은 그 소용돌이를 이용해 자신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살자는 의미 없는 위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금고에 난 미세한 구멍을 찾아라는 따끔한 경고입니까? 자본주의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은 준비된 자의 금고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속삭였던 그 냉혹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금고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금고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화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지배하고 내 가족을 영원히 보호할 거대한 설계도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자녀의 10년 뒤, 아니 100년 뒤의 가문을 결정할 것입니다. 침대 머리맡의 속삭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금고를 열고 당신만의 생존 법칙을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의 신은 오직 숫자로 증명하는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